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와 올해 NFT와 메타버스가 대박이 날 것이다, 호황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장에서는 또 2023년까지의 호황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활기를 예.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 AR 같은 기술, 아니면 헤드셋이라든지 AR 글래스 같은 이러한 또 하드웨어들, 또는 NFT 같은 경우도 이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경제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주요한 이제 어떤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투자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세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저희 오늘 인포맥스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식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메타버스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예. 나눴는데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거대한 메타버스를 만들고 계시는 알타바 그룹의 구준회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타바 네, 알타바 그룹의 구준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근에 기업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상과학 얘기는 지나간 시절이 된 것 같고 실생활에서도 이제 천천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인포맥스티에서 전문가분들 모시면 공식 질문 같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의 모습, 뭐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또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모두 각자의 그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 하면. 그래서 저희 알타바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크게 일단 두 가지 컨디션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라 하면 이제는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 탈중화 선상에서 토크나이즈 이코노미 선상에서 움직이는 그 경제 시스템에 있어야지만 메타버스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어떤 유저들이 생산해낸 그 모든 디지털 창작물 같은 것들이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모두 어떤 개인의 순수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를 주체하는 어떤 해당 기업의 모든 데이터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젠 탈중앙화 시대에 오면서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를 갖추려면 이 개인이 만든 어떤 창작물들 그들이 실제로 디지털 에셋화가 되고 그 디지털 에셋의 소유권이 유저한테 있고 창작자에 있고 또 모든 거래들이 굉장히 트랜스페런하게 투명하게 예. 거래되는 그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인터오퍼러빌리티, 즉 상호 운영, 호용성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내가 한번 어떤 소유한 그 만들어낸 디지털 창작물들이 다른 또 어떤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중앙화 서비스가 연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블록체인 베이스의 또 디센트럴라이즈 베이스의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NFT라는 또 관점에서 이 서로 간의 상호 그 인터오퍼러블해지기 때문에 또 진정하게 이 모든 세상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호환이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만들면 그거 제 거였는데 이게 유난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었고 또 한국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건데 일본 가서 갑자기 가능해지지 않잖아요. 제 핸드폰이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닌데 디지털 세상에서 유난히 또 그런 게 되지 않았던 건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메타버스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피지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뭐 소유권이나 내 것을 주장하거나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당연하지 그쵸. 않게 되었었죠. 네. 지금까지는 저희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 다 써봤을 싸이월드도 그쵸. 예가 네. 있고 열심히 내가 도토리를 구매해서 내 방을 꾸미고 내가 그 안에다가 내 디지털 자산들을 창작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음악도 많이 네. 삽니다. 음악도 많이 샀고요. 네. 예.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갑자기 사라졌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내가 만들었던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런 세상이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얘기되고 네. 지금 뭐 온라인 게임에서 그 비싼 아이템을 사도 네. 그것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진정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나의만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게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없죠. 없죠.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시스템 안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최종 소비자가 가지는 그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두 개가 가능한 가상현실 세계가 오늘날의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벌추얼 월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예. 네. 그들이 계속해서 중앙화 시스템으로 간다면 유저 데이터를 독식하기 위해서 저희는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상 세계일 뿐이다. 네, 가상 세계일 뿐이고 네. 벌추얼 월드일 뿐이다. 그럼 메타버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분류를 하자면 어느 분야부터 어디까지 메타버스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임 플랫폼의 연장선이라고 그쵸. 네. 많이 보는데요. 당연히 이 아바타, 3D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진정한 앞으로 메타버스의 혁신과 그리고 성장성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광고 시장을 그 다음에 카머스를 빨아들이는 제2의 어떤 또 인터넷 이후의 가장 큰 혁신, 새로운 그 시스템, 플랫폼 기반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것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앞으로의 광고 시장은 앞으로의 특히 카머스의 모습은 이 웹3라는 시대에서 메타버스 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 아무것도 없던 시장에서 인터넷이 나왔을 때 네. 거기서 이베이가 아마존이 이런 게 나오면서 다음 지금 현재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메타버스 웹3 시대에서도 제2의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혁신적인 카머스 업체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보다 조금 더 매일매일 활용되고 유스 케이스가 있고 또 실제 유저들이 도움이 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본 기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기회는 앞으로 카머스에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조금 미래를 좀 보는 편이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편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단순히 또 메타버스 하면은 크립토커런시, 토큰, 네. 코인 이거를 많이 블록체인, 크립토. 크립토, 예, 예. 블록체인 이퀄 크립토, 네. 토큰 좀 이런 인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기술력과 그 잠재력을 본다면 물론 크립토커런시가 또 기반이 돼야 되는 경제 시스템이어야 되겠지만 예.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외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중앙화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디지털 창작물이 진정한 에셋 클래스로 등장하면서 예. 가치가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투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요. 또 이 앞으로는 이제 유저들이 그의 데이터도 정말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한 대기업의 소유권이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새로운 어떤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소셜 네트워크가 새로운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가 창출될 거고 또 커머스 모델이 나올 것이고 등등 메타버스 선상에서 이뤄낼 수 있고 혁신을 새롭게 갖고 올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서는 유통 모델까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인식의 변화가 네, 감지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립토라는 시스템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탈중앙화라든지 소비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쓰이려면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의를 잘 들어봤는데 크립토 겨울이란 그 지금 크립토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생태계가 이 겨울을 극복할 수 있게 좀 도와줄 것 같다라는 시선도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또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소위 지금 말하는 그 크립토 겨울은 예. 그러면 좀 예정된 수순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먼 미래에서 뭐 바라볼 것도 없고 저희가 1999년, 2000년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때를 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이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99년도는 어떤 해였냐면 회사 이름에 닷컴을 붙이면 뭐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받을 수 그렇죠. 있었고 예. 또 바로 나스닥 상장이 돼서 어마어마한 회사 가치를 평가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됐었죠. 그 다음 2000년에 한꺼번에 이 버블은 붕괴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작년이 2021년도와 91년도와 비슷하고 지금 오늘날 22년도가 2000년도를 보는 느낌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네. 반복되고 비슷한 항상 버블은 네. 형성되고 버블은 터지고 네. 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5년을 무엇일까? 지금 벌써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역사가 비슷하게 흐른다면 네. 반복된다면 네 그렇죠. 즉 다음 그 5년은 그 소위 말해서 consolidation period 그러니까 횡보하는 시점이고 2000년에서 2005년 6년까지도 거진 90% 이상의 아마 닷컴 회사들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서 살아남은 5% 10% 그 인터넷 회사들이 다음 20년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뭐 구글도 거기서 나왔고요. 예. 아마존도 뭐 이베이도 죄송합니다. 네. 다 나왔듯이 아마 지금 이 크립토 겨울 요 시점에서도 비슷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살아남은 5% 10%의 웹3 회사들이 메타버스 회사들이 또 다음 20년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옥석을 가리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막 널뛰는 그런 크립토 시장의 그 어떠한 지표 그 코인들의 가격들도 네. 점점 안정화되면서 스테이블라이즈 되는 현상이고요. 또 투자가들도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래 조금만 길게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또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수순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되고 시장이 정리되면서 천천히 상승하다가 이제 또 급격한 상승기를 올라갔는데 크립토 업계라든지 이 메타버스 업계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2000년대 그 초반에도 그 마켓은 횡보하였지만 예. 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시장이 카머스 시장은 급속도로 이 기간에도
인터넷 시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정말 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겼죠. 모든 커머스는 이커머스 중심으로, 모든 광고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다음 5년 동안도 모든 지금 이런 분야들이 급속도로 저희는 메타버스와 웹3로 빨려들 것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그 어떤 기술력과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커지면서 점점 메타버스 웹3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크게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속도의 문제라든지 뭐 이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들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컨텐츠도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이제 업계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기술들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예를 들어 뭐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굉장히 저희는 지금 메타버스의 그 현 시점을 보면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99년, 2000년도 네. 인터넷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데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떠한 기술적인 그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또 보는 거는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점점 더 코마디티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 핵심 역량은 오히려 기획력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기술보다 기획이다. 기획입니다. 예. 예. 네. 자, 그 예를 들어서 웹2 시대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쇼피파이, 뭐 국내에서는 카페24 예. 같이 이런 사스 중심의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사스라는 거는 서비스로서의 그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죄송합니다. 마스라는 건 이제 메타버스 as a 메타버스. service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 단순히 어떤 툴과 기술력과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누구든지 메타버스를 쉽게 뚱땅뚱땅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그 크리에이티브 마인셋을 갖고 기획력이 첨가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왜냐하면 콘텐츠 또 펀 콘텐츠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툴에 의해서 내가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내 DB만 연결을 하면 이커머스가 만들어지는 단순한 거에서 내 아바타가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 아바타가 뭘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재미는 어떻게 주지? 또 이거를 하면 보상 시스템 어떻게 주지? 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 자산과 또 실제 리얼 커머스랑 연결시키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단순히 어떤 기술력과 어떤 툴 베이스로만 이렇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로 진입하기 위한 허들이 조금 높아진 것은 또 사실이고 그만큼 기술력보다는 좀 기획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 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더 잘 빨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말씀 주신 내용 듣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런 목격하신 어떤 좀 사례 중에서 이러한 기획력은 가장 굉장히 좀 참고할 만했다라든지 좀 재밌었다라고 할 만한 레퍼런스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또 럭셔리 패션들과 예. 일을 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럭셔리 패션들을 메타버스 웹3로 이렇게 사업화 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럭셔리 패션들이 그 웹2 때와는 달리 웹2에서는 럭셔리 패션은 이커머스를 진출도 라스트 무버였고요. 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라스트 무버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도 이 웹3 이 시대에서는 가장 퍼스트 빨리 무버가 되고 퍼스트 있죠. 무버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레슨을 런했는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에는 가장 그 어떤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또 아바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바타가 있는 순간에는 이제 아바타를 꾸며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그쵸. 있다 보니까 네. 옷이 필요하죠. 옷이 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뽐내는 게 또 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욕구고.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가장 먼저 내 아바타를 럭셔리 패션으로 또 입히고 꾸미는 그 욕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상의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뭐 구찌가 제페토에도 네. 또 최근에 이제 샌드박스에도 네. 또 발렌시아가라는 그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가 포트나잇에서도 네. 이렇게 상당히 그런 어떠한 그 벌추얼 아이템 판매 금액도 상당히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익스포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은 아쉽지만 이게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롱텀 전략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뭔가를 누적해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업들 자체도 초기 단계이고 익스페리멘털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산발적으로 저실험을 해보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실험적인 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단순히 메타버스가 광고만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 디지털 내 자산을 명품 패션을 디지털 자산으로 판매했을 때 의미 있는 매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인지할 것이고, 네, 또 이것이 단순히 계속 D2C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D2A 다이렉트 아바타를 통해서 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브랜드들도 기업들도 조만간 빠르게 인지할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좀 선도해 나가고 리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네요. 그 메타버스를 얘기를 할 때 뭐 NFT 얘기도 많이 하는데 패션 브랜드들이 유독 참여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나이키도 많이 했었고 지금 네, 하고 아디다스도 있고 그렇고요. 네, 명품 네. 브랜드도 하고 있고 네. 그럼 패션 외에는 어떤 산업군에서 좀 관심이 많거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게임 업계도 당연할 것 같고요. 뭐 유통이나 가전이나 이런 곳도 이 메타버스 구현에 좀 관심이 많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산업군이든 간에 예. 모두가 메타버스 웹3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산업군이든 간에 인터넷이라는 거를 활용을 안 하는 기업이 없듯이 없죠. 그렇죠. 네. 예.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빠른 속도로 모든 기업이면 그게 어떤 산업군이든 간에 메타버스로 활용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가장 먼저 진출하는 게 이제 쉬우니까 네, 패션 패션 굿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라이프스타일 굿즈. 그다음 하다못해 지금은 저희가 뷰티, 코스메틱 업체들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금 명품 패션들만 집중해서 오다가 예.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또 르노 자동차와 콜라보를 통해서 르노 자동차의 디지털 캠페인, 그다음에 NFT 프로젝트, 또 동시에 메타버스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홀리스틱하게 저희가 런칭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도. 웹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업체, 부동산 네. 업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부동산이라는 게 또 메타버스 안에서도 개념 자체가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고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그를 떠나서 이제는 뭐 인테리어 업체, 건축 업체들도 네.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메타버스에서 지금 찾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산업군이 다 관심을 갖고 제2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 안에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커머스라는 단어도 종종 자주 써주시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인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각종 소비재들 이제 그런 상품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이제 웹3에서의 커머스, 웹2에서의 커머스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웹2 시대에서는 이제 인터넷 중심이다 보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2C 중심이었고요. 네. 다이렉트 커머스죠. 웹3로 넘어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중심으로 가면서 다이렉트 컨슈머에서 D2A, 소위 말해서 다이렉트 아바타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특히 MZ 세대, 소위 말해 영 제너레이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 프로덕을 접근을 예. 할 때 가장 먼저 그 프로덕트 접근을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시대가 벌써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웹2 시대에서는 커머스를 보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딱 하나였습니다. 바이 셀 이런 트랜잭션 온리 예, 모델이었죠. 그렇죠. 예. 이 메타버스에서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주체가 어떤 얘가 이제 유저들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탈중앙화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 유통 구조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웹2 시대에서는 단순히 이제 그 실제 물건, 실물 경제에 의존했다면 웹3에서는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지 않을까. 즉 디지털 에셋과 실물 경제가 하나 융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페어가 돼서 판매가 되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도 특히 패션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패션이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에셋을 판매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실물 경제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카니벌라이즈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새로 추가된 그 BM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그 레비뉴 소스가 존재하고 또 이 많은 상당 부분의 레비뉴가 프로핏으로서 그대로 갈 수 있는 프로핏 마진이 또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갖고 있던 오프라인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세대가 이제 시대가 열렸죠. 예. 네.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커머스로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바이앤셀만 하던 구조에서 다른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그 다양한 형태가 어떤 것일지도 저희도 엿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유저 참여형 또 커뮤니티 드리븐,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많은 것들을 또 의사 결정을 예.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 커머스 액티비티조차도 또 커뮤니티로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예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 어떤 이커머스 업체가 또 구글이 예. 만약에 뭔가를 광고를 또 물건을 파면은 그거는 다 기업한테 이윤이 들어간다면 예.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제 그 오리지널을 창작한 또 유저들과 또 커뮤니티들과 홀더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모델을 조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케이스를 네. 비교해서 예를 네.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그 BAYC 그 보레입스 여트 클럽 홀더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 고릴라 모양의 그렇죠 가장 원숭이들 유명한 NFT 가장 프로젝트죠. 지루한 네. 지루한 예, 원숭이라고도 예. 원숭이인지 고릴라인지 아주 원숭이. 헷갈리죠. 유인원. 유인원이죠 정확하게는 네. 그 콜라보를 해서 BAGC 예. 보레입스 골프 골프클럽이라는 클럽. 또 NFT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이거가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저희가 유틸리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유틸리티는 실물 경제가 함께 포함돼서 이 NFT를 구매하면 뭐 명품백부터 다양한 맨투맨까지 다양한 상품이 내가 소유한 NFT가 프린트돼서 나만의 그 상품을 받고 또 저희가 골프장과도 연계해서 이런 익스피리언스까지 연결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계속해서 웹2 기반의 이커머스 몰도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IP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모든 크리에이터들 그게 학생이던 그냥 주부이시던 그 어떤 감각이 있는 분들이 저희 툴과 이 IP를 갖고 디지털 에셋을 생산하게 하고요. 그 디지털 에셋을 생산한 것을 또 저희 그 메타버스 커뮤니티의 보팅에 의해서 저희가 선별이 돼서 상위 랭커, 상위 이제 보팅을 제일 많이 받으신
그 10개의 그 작품이 실제로 NFT로 민팅화돼서 디지털 그 에셋으로 등극돼서 네, 카머스에 등극되고 또 이 상품들이 실제 아마 제품으로서 실물 제품으로서 저희가 생산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 프로핏들과 레비뉴가 또 저희 돌아가고요. 그분들에게 돌아가고 공유가 되고 또 크레딧이 같이 공유가 되고 예. 이 과정에서 이게 탈중앙 시스템 상에서 NFT로 저희가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네. 모든 트랜잭션이 굉장히 트랜스페런하기 때문에 네. 정산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죠. 투명하게 공개되고.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저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창작자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이 모두 공유가 되는 그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들도 앞으로 자체로 뭔가 처음부터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생산 유통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커뮤니티들과 창작자들과 함께 공존하는, 공존하는 모델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가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는 자와 제공을 받는 자 두 행위자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유저가 의사 결정자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다양한 이 다이내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해주신 이러한 창작자 생태계,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결제 혹은 뭐 어떤 구매 혹은 내가 무언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가는 거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은 현재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크립토 커런시도 중요한 역할을 저희는 할 거라고 네. 굉장히 좋은 차원에서 네. 암호화폐도. 네. 예. 이고요. 마치 자꾸 이제 인터넷 시대와 비교를 하는데 네. 그 이커머스가 초반에 또 크게 뜰 수 있었던 거는 페이팔이라는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이 도입됐기 글로벌 때문입니다. 결제 회사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예. 결제고 크레딧 카드가 없어도 쉽게 쉽게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수 네. 있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대부분이 크레딧 카드를 네. 소유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많은 인구들이 그 크레딧 카드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시점에서 이게 크립토 커런시라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그 허들을 낮춰주고 예. 또 굉장히 투명한 방식으로 이 활용됨으로써 더 큰 이제 그 카머스 시장에 이끌어가는 그 페이먼트 옵션으로서 존재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허들이 꽤 있습니다. 또 크립토 커런시를 소유하려면 또 뭔가 디지털 에셋을 구매하려면 이제 지갑, 그 소위 말해 크립토 지갑을 또 가져셔야 되는데 아직 네. 그 크립토 지갑 보급률은 상당히 좀 낮은 예. 그렇죠. 시점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제 모든 인구가 그 크립토 월렛은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크레딧 카드라는 것도 무시는 못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근미래 상당 기간은 이 두 개의 모델이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크립토 커런시 약간 오늘날의 문제 앞으로는 해결되겠지만 당장 문제는 이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또 메인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도 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그 규제 같은 것들이 있죠. 아직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NFT 업체가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그냥 일반 크레딧 카드를 결제하기 위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사업 그 승인도 받지 좀 못하는 네.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새로운 시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가려면 이런 약간 규제는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또 좋은 파지티브 긍정적인 차원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은 되게 이 보편적으로 보급화돼서 쓰이기는 좀 어려운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해결될 문제이고요. 허들이 낮아질 거다. 허들은 네. 낮아질 거고요. 또 좋은 그 인식하에서 규제도 어느 정도 이 생겨나면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동시에 또 웹3 업체들도 웹2 기반의 이런 지금 갖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수단도 또 동시에 이걸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제를 좀 받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NFT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이른바 인앱 결제 이런 게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솔루션이라든지 사업을 기업들과 해보시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나 좀 만족감이 어떻습니까? 뭐 접근성이라든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어떤 기업도 이 메타버스 웹3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해와 그거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그 익스포저, 그러니까 광고의 목적으로 일단은 진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출을 위한 또 마케팅 홍보를 위한 우리도 이제 앞서가는 혁신적인 메타버스와 웹3를 수용하는 그런 기업이다. 트렌드 이슈 선점 같은 트렌드 거죠? 이슈 선점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떤 큰 메타버스 선상에서 또 랜드를 구매해서 거의 뭔가를 자체 그렇죠. 뭐 자기는 샵도 만들고 네, 전시도 하고 하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어려워하시는 상충되는 부분이 또 이 탈중앙화 선상의 메타버스에서는 실제로 유저가 뭔가 가입을 할 때도 유저의 정보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갑만 딱 연동하고 끝이죠. 개인 정보를 받지 않는 개인 정보는 말씀이시죠? 전혀 네.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연령대가, 어떤 성별이, 어떤 지역에서 즉 기존의 웹2 기반의 유저 정보를 좀 알고 싶어하는 인구 통계 정보가 좀 있어야 유저 추적도 정보를 하고 갖고 싶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해도와 이런 부분에 대한 니드를 어떻게 또 잘 또 이해를 시키고 또 연결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도 솔직히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산업군에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메타버스는 뭐지? NFT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디지털 팝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굉장히 지금 혼돈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전체적인 홀리스틱 뷰를 갖고 A에서 Z까지 좀 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또 개발 또 운영까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줄 업체를 찾고 있는 파트너들이 것도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네. 메타버스와 웹3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는 이제 기업 담당자들이라든지 뭐 대중들의 그런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직업도 생기고 산업도 생기고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어떤 모습으로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난 3년은 웹2 기반, 오프라인 기반을 웹3로 가져오는 거에 포커스를 뒀고요. 전환. 네, 전환을 했고 최근에 아까도 이제 BAGC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반대로 웹3 기반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웹2로 리얼 라이프로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이 모든 사이클을 한번 다 경험한 어떻게 보면 좀 유일무이한 회사인데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느낀 거는 절대로 저희가 지금 웹3 기반을
홍보하고 있고 웹3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웹3만의 모델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웹2 기반의 어떤 모델로는 경쟁력이 더더욱 떨어질 거고요. 네. 앞으로의 저희 그 새로운 커머스의 미래와 모습은 이 두 세계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로 존재를 해야지만 그 최고의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웹2 기반으로 또 물건을 또 유저를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웹3의 아이디어와 모델로서 동시에 그 어떤 커뮤니티와 공존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유통 모델 자체를 혁신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아직까지도 크레딧 카드라든지 기본적인 트래디셔널 페이먼트를 수용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동시에 나아가서는 크립토 커런시를 또 제 차세대 이제 다음번 그 페이먼트 옵션으로 동시에 수용해야 되는 모델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짜서 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느냐 여기에 이제 미래는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웹2는 좀 제로섬 게임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저를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뺏어오고 유저를 뺏어오고 뭐 뺏기고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웹3는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그 알타바 그룹 같은 곳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랑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이 명품 브랜드가 너 우리하고만 일해. 라거나 하는 것들은 없는지 웹3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물론 그런 은근한 프레셔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뉴트럴하게 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조그만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저희는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저희는 그 좀 길게 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또 명품이랑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LVMH 그룹,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든지 루비통, 브랜드들 디올, 있죠. 네. 샌디, 네,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 그룹 네. 동시에 이제 캐링 그룹, 네. 구찌, 살로랑, 완전 라이벌이잖아요. 발렌시아가 네. 뭐 이렇게 이제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저희는 독점 이런 거 없이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오픈해서 처음부터 컨디션으로 내걸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LG와 투자를 받았지만 LG한테도 그 기회가 뭐 맞다면 저희는 다양하게 오픈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 업계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셨고 일을 할 수 없다고도 과감하게 선언을 하는데요. 웹3에 와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로 간의 그 유저들을 제로섬 게임 예. 뭐 어느 시점에는 그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새로운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고 예. 또 캡처할 수 있는 레비뉴 스트림이 많기 때문에 그 경쟁력 지금까지의 웹2 기반은 커머스는 경쟁력이라고 보면 그냥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렇죠. 1원이라도 더 싸게 만들면 최저가 네. 경쟁이죠. 그냥 그게 네. 그냥 유저들은 그냥 네이버에서 설치해서 가장 싼 곳에서 그쵸. 구매를 하는 네. 가격 경쟁력밖에 없었다면 웹3에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외에도 예. 유저의 그 로열티, 유저를 묶어놓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외의 베네핏들이 얼마든지 그 설계가 되고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모델들이 경쟁력들이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또 기업이 어떤 제사를 깎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는 그 이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콘텐츠와 있습니다. 베네핏이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아바타 여러 개 만들어서 얘는 뭐 요 브랜드 입히고 쟤는 저 브랜드 입힐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거니까요. 이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라다 자켓을 사면 네. 유저들한테 프라다 자켓의 디지털 트윈스가 또 베네핏으로 가고 그 네. 디지털 트윈스를 받으면 유저들은 뭐 저희 알타바 월즈 오브 유에 와서도 입을 수 있고 또 샌드박스에 샌드박스에도 들어가서도 입을 수 있고 네 진정한 이제 그런 또 이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브랜드
기업들한테도 좋고 유저들도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야말로 윈윈의 시대에 더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상전환이 좀 있어야겠네요.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네,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과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프로필에는 아까 원래는 이제 게임 회사 출신으로 나와 게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배경이 좀 연결이 돼서 궁금하네요. 지금 이 세계관을 구축하고 계신지 잠깐 보고 싶어지네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예. 제가 이 시대가 올 거라고 뭔가 인지를 누구보다 빨리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저의 그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년간 게임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한 그 경험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또 지난번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성공적으로 런칭했던 게임이 지금 벌써 10주년 돼가는 게임인데 예. 엠스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아바타로 하는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때 저희가 그 엔비디아에서 처음으로 상까지 받을 정도로 예. 최고의 아바타 기술을 갖고 좀 그 당시만 해도 게임이 모든 중세풍 판타지 쪽으로 갔다면 저희는 오늘 현재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아바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의상을 제작을 해서 그렇죠. 판매를 예.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개발자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의상을 매서 판매했는데 저희가 생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당시 2012년 그때만 해도 83,000원의 ARPU, 그러니까 평균 유저당 회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그렇죠. 말하죠. 예. 네.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 ARPU 높은 수치죠. 네.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유저들이 의상을 저희가 제작한 의상을 구매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벌추얼 월드 안에서도 내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아바타를 만났을 때 뽐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 기본 욕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발견하신 저희가 거군요. 발견했고 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야, 이거 내가 명품 브랜드 갖고 와서 게임 아이템으로 팔면 이게 83,000원이 아니라 12만 원까지도 우리가 알프를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넷마블에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해서 넷마블 이름으로 그때는 CJ 게임스 이름이었죠. 이름으로 이제 명품들을 쫓아다녔는데 네. 이게 명품은 이게 뚫릴 수 없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죠. 네. 문이 도저히 안 열리더라고요. 2년을 쫓아다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명품은 내가 뚫을 수 있는 넘사벽이구나. 예. 포기를 하고 카르텔이니까. 카르텔 그렇죠. 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저는 넷마블에서 퇴사를 하고 제가 지금 알타바의 그 공동 창업자 엘리자베스랑 프랑스 그 패션 전문가를 만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아까 말씀하신 카르텔의 그 이너서클에 있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노력해도 안 뚫렸던 명품이 그 친구는 그냥 뭐 너무 명품의 쉽게, 본사의 CEO들, 오너들을 다 알더라고요. 쉽게 연락이 되면서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창립된 회사가 알타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굉장히 명확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ing Luxury and Fashion into the Metaverse.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 럭셔리 패션들을 메타버스에 그 당시 이제 벌처 월드라고 솔직히 저희가 얘기했고 로 진출시키겠다. 네.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시작하면서 지금 알타바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유명한 브랜드 그룹이잖아요. 네, 네. 그 양대 그룹의 이제 메타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신데 그럼 그런 큰 럭셔리 패션 그룹들은 원하는 게 뭔가요?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커머스의 중요성을 불과 이제 5년밖에 안 됩니다. 짧군요, 네. 거기는. 짧습니다. 네. 라스트 라스트 무브였잖아요. 무브였으니까. 소셜 미디어가 진짜 앞으로 대처할 마케팅 수단이구나. 예. 이거를 인지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그 시점에서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겟 그룹은 데모그래픽스는 MZ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MZ 세대들이 게임을 많이 하네, 벌추얼 월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네, 메타버스에서 많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을 찾아가는 니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벌추얼 월드
메타버스 시대 진출은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할 수 없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있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예. 상태인 거죠. 이게 경영학의 마케팅 논문들을 좀 보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로열티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웹3가 커뮤니티 그리고 유저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결국 로열티가 굉장히 생명이잖아요. 거기랑 좀 연계되는 연장선상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메타버스 속에 뭐 아이템으로 명품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친숙해지고 그렇죠. 추후에도 그거를 갖고 싶다는 욕구를 맞습니다. 갖게 되고 그거를 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에서 내가 그 벌추얼 패션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예. 새로운 이제 BM으로 그렇죠. 예, 경제 활동이 되는 네. 되는구나 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부모 세대 이상은 이제 아들이 만약에 그걸 샀습니다. 그거 거기서밖에 못 쓰는 거를 200만 원 주고 뭐하러 샀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벌써 근데 그 시대는 조금 지나갔고요. 지나갑니까? 네, 벌써 이제는 죄송합니다. 그 단순히 이제 브랜드들도 이제 많이 바뀐 게 이 200만 원으로 디지털 에셋만 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또 상품까지 같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두 어. 개가 점점 하이브리드. 페어업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유틸리티 제공 같은 것들도 유틸리티 네, 제공요. 늘어나고 있고요. 예, 네. 물론 구매자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 소피스티케이트 되고 이제 에듀케이트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실물 경제와 또 연결돼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NFT 디지털 상품들을 구매하고 찾기 시작했고요. 고객 수준들이 올라가다 굉장히 보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거를 또 알아서 찾아서 좋은 그렇죠. 것들을 또 발견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비를 조장하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웹3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밸류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메타버스를 단순히 또다시 판매하기 위한 툴로서만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좀 두둔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오히려 웹2 시대에서는 그냥 판매, 셀, 트랜잭션 그렇죠. 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 구매자, 소비자 내지는 창작자와 같이 공존하면서 더 많은 베네핏을 같이 쉐어하는 그 모델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이제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지금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네. 그런 인시와 그런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씩 물론 저희가 이걸 빨리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네. 대구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대는 앞으로 윈윈의 시대이지 어떤 원 디렉셔널 시대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자들도 점점 그런 가치를 알아서 찾아가시고 가치 있는 것들만 구매할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는 뭐랄까 크립토 시장은 지금 침체기가 분명하잖아요. 메타버스 쪽 시장은 밖에서 봤을 때, 안에서 봤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라든지 투자 뭐랄까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도라든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예. 이제 그 크립토 이벤트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애니모카 브랜드의 그 창시자이고 야시. 야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크립토 시장? 크립토 겨울? 무슨 말이냐? 지금 더 많은 투자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메타버스와 있다. 웹3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웹3에서는 크립토 겨울은 아니다, 없다.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지금도 시장 밖에서는 활발한 움직임, 특히 시장에 주저앉았어도 거기서 정리가 되면서 제도약을 노리는 그런 시기로 분명히 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나날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잖아요. 거기에 뭐 중심 축에 서 계시다고 보여지는데 네.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약간 근미래에 있을 법한 새로운 변화 혹은 좀 저희가 주목하면 시청자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만한 메타버스 관련된 요런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것들 예상되는 거 있으실까요? 네, 조금
크게 넓게 생각하자면 예. 그 인터넷이라는 게 오면서 진정한 창업의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몇몇의 그 데이터를 독식하는 공룡 회사들이 있지만 예. 인터넷에 그 오면서 이 창업의 벽이 낮아진 건 낮아졌죠. 사실이고 네. 모바일로 또 오면서 또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면서 그 어떤 창업 비용 자체 코스트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는 그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는 공정하고 페어한 컨디션 안에서 누구나 쉽게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투명한 방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창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대기업 취업률과 창업률이 비교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월등하고 그렇죠. 네. 또 창업률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할 때 아직도 현저히 낮습니다. 네. 저는 이 메타버스 웹3 시대에서는 이것이 드디어 역전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그 원하는 것들을 생산해내고 판매가 유통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중간 어떤 그 어떤 유통기업을 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서 또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그야말로 이제는 창작자의 또 네.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재능이 돈이 되는 세상이 재능이 네. 돈이 되는 시대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정한 창업의 시대가 또 이 웹3와 메타버스 시대에서 탄생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기획을 통해서 실제로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세상. 생산자가 그리고 될 수 있고 그게 그렇죠? 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맞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보신다. 맞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거의 뭐 스토리텔러로서 네. 이거 시작부터 산업계 전반까지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셔서 추후에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타바 그룹의 구준회 대표와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네. 흥미롭고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바뀌네요. 예. 네, 들을 때마다. 예. 네.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